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 은하 A와 B 구성하는 주결성 물이랑 P 평균 나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A와 B는 나선 은하 또는 타원 은하라 그랬어.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구성하는 별들의 특징. 참고로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타원 은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푸른 별이 좀 더 많지. 맞지? 자, 그리고 타원 은하는 상대적으로 역시 늙고 붉은 별이 많습니다. 자, 근데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상에서 나선팔의 성간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젊고 푸른 별이 특히 나선팔에 많습니다. 중심부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은 거고. 이 차이는 바로 성간 물질 양의 차이 때문인데, 자, 타원 은하는 늙고 붉은 별이 많다. 자, 성간 물질. 자, 이 성간 물질이 바로 별을 만드는 재료지. 이 재료가 풍부하면 새로운 별을 많이 만들 수 있고 큰 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금지라는 것은 표면 온도가 높은 거지. 표면 온도 높단 말은 무슨 색깔? 푸른색이라고. 그래서 현재 자, 젊고 푸른색 별이 많단 말은 성간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 그리고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근데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늙고 붉은 별이 많은데 타원 은하도 초기에는 다양한 별들이 있었습니다. 성간물질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재 큰 별도 만들고 작은 별도 만들었던 거지. 근데 큰 별과 작은 별 중에 누가 더 진화 속도가 빠르다? 큰 별이 빠르기 때문에 이들은 죽어서 빨리 없어지고 그나마 질량 작아서 수명이 긴 이들은 남아있는 거지. 근데 질량이 작단 말은 표면온도 어떻다? 낮은 거죠. 왜냐하면 주결성은 크기와 질량, 표면온도, 광도, 진화 속도 다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타운원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주 작아서 수명이 긴 애들만 남아있어. 근데 이 작은 애들이니까 다 표면온도 낮은 붉은 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현재 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게 나선 은하, B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B가 바로 타운 은하인 걸 알 수 있다. 자, 표면 온도는 P에 해당한다. 자, 나선 은하가 평균 온도가 더 높으냐? 그 말이지. 바로 푸른색 별이 바로 고온의 별이기 때문에 현재 고온의 별을 가지고 있단 말은 평균 온도도 더 높겠지. 그래서 맞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A는 B로 진화한다. 참고로 은하들은 진화하는 게 아니지.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은하 모양이 변한다, 진화한다 이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참고로 이게 바로 허블이 은하 모양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 분류한 건데 이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순차적으로 변해 가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형성 당시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거 아니야, 맞지? 기억하셔야 돼. 자, 디귿 블랙홀을 남기는 초신성.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주 질량이 큰 별들이지. 30태양 질량 이상 또는 25태양 질량 이상의 큰 별들이 마지막 과정에서 폭발하고 남은 잔해가 바로 블랙홀 되는 거지. 좀 더 질량 작으면 중성자별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블랙홀 초신성 폭발 가능한 별들은 큰 별이어야 가능하다. 큰 별은 아까 말했지? 고온의 별이라고. 그래서 푸른 별을 가지고 있는 큰 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나선 은하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주기활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량, 크기, 표면온도, 광도, 진화 속도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은 어떻다? 반대로 짧다는 거지. 기억하셔야 돼. 잘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큰 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 나선은 하니까 현재 블랙홀 가능성 있는 애들이 더 있겠지. 자, 6번. 자, 어느 날 T시각 적의 영상. 적의 영상은 뭘 보는 겁니까? 구름의 높이를. 특히 상단의 높이를. 윗면의 높이를. 그리고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가볼게.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하나가 현재 통과했다고 말을 했는데 참고로 날을 보게 되면 온대저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을 띠고 있는 공기 덩어리일 뿐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 돼 있다? 편서풍 돼 있다. 그럼 이 편서풍을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도 이동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른쪽에 와 있는 이 온난전선이 통과했으면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 볼게. 자, 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쨌거나 여러분들 온난전선 구름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온난전선 구름이 앞에 넓게 충은유 구름이 있는 거지. 한랭전선은 뒤에 좁게 적은유 구름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나의 온대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에도 온대 저기압이 있을 거야. 그러면 현재 전선의 위치를 찾는 거 이것도 하셔야 돼. 과거에 묻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구름 띠를 보게 되면 두 개의 가닥이 보입니까? 이 가닥 가지고 전선 위치 잡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온난전선과 관련된 것, 왼쪽에 있는 것, 서쪽에 있는 것은 한랭전선과 관련된 것. 자, 그러면 자, 아까 온난전선은 구름이 여러분들 온난전선 구름이 앞에 있다 그랬지? 그럼 전선은 요 뒤에 여기에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온난전선. 그리고 한랭전선은 여기 위치 잡을 수 있는 거지.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에 구름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두 개 자산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온대 저기압, 저기압 중심부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기업 영역, 미연 영역. 자, 구름 최상부의 온도. 참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많이 봤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적외선 감시경 가지고 여러분들 체온을 측정하는 거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양한 색을 띠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 상에 여러분 보이는 모습들이 빨간색과 노란색과 다양한 색을 띠잖아, 맞지? 그 내장의 온도입니까? 아니지. 바로 표면의 온도지. 자, 그러면 인공위성은 하늘에 있잖아? 그럼 이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어. 그러면 구름에서, 자, 인공위성에서 구름 보게 되면 구름의 표면을 보는 거지. 바로 표면, 바로 윗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의 윗면의 온도를 재는 거지. 자, 구름의 윗면의 온도를 재면서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가볼게. 적외형상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상단의 높이, 위층의 높이를. 근데 높이가 높을수록 무슨 색깔? 밝아 어두워져. 구름 높을수록 밝은 색깔. 기억하셔야 되죠? 구름 높이 높을수록 밝은 색깔 띠게 된다. 자, 그리고 밝단 말은, 높이가 높단 말은, 자, 이 구름들은 대륙권에만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면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걸 이야기합니다. 기온이 낮단 말은 다르게 묻는 문제가 바로 에너지 방출량, 이걸 묻는 거지. 됐나? 온도 낮으면, 기온 낮으면 당연히 에너지 방출량이 적은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자, 지금 두 개 중에 누가 더 밝습니까? 니은이 더 밝지. 그 말은 니은이 더 높이 있다. 그 말이지. 더 높이 있다면 온도가 더 낮다. 그 말이지. 그러면 좀 더 어두운 기억이 더 아래쪽에 있고 낮은 곳에 있고 온도가 더 높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 온도가 더 높은 겁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거. 자, 대기권에서 구름이 있는 곳은 대륙권에만 있다. 그래서 당연히 대륙권에서 있을 건데 그러면 구름들 높이가 높을수록 기온 내려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온도 내려간다. 그 말이야.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적용시킨 거지. 됐나? 자,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정체선상 쉽잖아. 서로 한랭전선, 온난전선, 찬공기, 따뜻한공기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거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아래 돼 있는 바로 이 오른쪽, 이게 바로 정체전선이잖아. 나와 있잖아. 됐지? 자, 이 기간의 A에서 풍향은 남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참고로 자, 가와 나중에 누가 먼저죠? 가가 먼저지. 맞지? 자, 가 같은 경우에 A는 온난전선의 앞쪽. 온난전선의 앞쪽 무슨 바람? 아셔야지. 남동. 뒤쪽 무슨 바람? 사이에는 남서. 그러면 남동에서 남서로 둘 다 남남 붙잖아. 둘 다 남풍 계열 바람이지. 그래서 둘 다 남풍 계열 바람이다. 남풍에서 북풍이 아니다. 근데 한랭전선을 지나면 한랭전선 뒤쪽에는 무슨 바람이죠? 북서였죠. 그럼 남서에서 북서니까 남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바뀌겠지. 근데 이거는 온난전선을 지난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이때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시계야. 시계 방향 돌고 있죠? 맞나? 남동에서 남서로 시계 방향. 됐습니까? 기억하시고 이런 것도 묻잖아, 맞지? 자, 9번. 자, 수렴 경계 그 주변 초음파 왕복 시간 나와 있는데 초음파의 왕복 시간. 참고로 깊이가 깊을수록 왔다 갔다 오는 시간이 긴 거지. 그래서 수심과 비례 관계를 가질 겁니다. 식이 어떻게 됐죠? 식은 2분의 1 VT. 여기서 T라는 것은 무슨 시간? 편도야, 왕복이야? 왕복 시간이지.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 깊이라는 것은 편도니까. 됐죠? 자, 그리고 V는 초음파의 속력인데 1500으로 대부분 문제 다 줍니다.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이동 방향 각각 동쪽과 서쪽이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수리면 경계라고 그랬어. 자, 이거 해저 바다 아래잖아, 맞지?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 서로 부딪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겠지. 그러면 먼저 지형부터 파악을 합시다. 자, 이 단면, 자, 깊이와 지금 이 깊이하고 시간은 비례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간 가지고 대략적인 단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길면 깊은 거고, 시간이 짧으면 얕은 거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분포를 띠게 되겠지. 쭉 이렇게 분포를 띠게 될 겁니다. 이 지역의 단면은, 해저 지형의 단면은. 자, 그러면 아래로 깊게 돼 있는 것 어떤 지형입니까? 해구가 되겠지. 참고로 해구의 깊이는 얼마나 그랬죠? 얼마? 6km 이상. 기억납니까? 시간은 몇 초 이상? 6km 이상이란 말은 6천이 나와야 된다. 6천 되려면 몇 초? 8초였죠. 반이 4초잖아, 맞지? 4초에다가 1500 곱하면 6천 되는 거잖아. 자, 지금 보면 13초. 8초 이상이네. 해구가 되겠지. 됩니까? 바로 이 해구가 바로 판의 경계가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여기 해산들이 만들었어. 해산은 바다의 산이에요. 바다의 산. 참고로 우리 육지상에 있는 이런 산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맞지? 바로 화산 분출에 의한 겁니다. 근데 이 화산 분출은
두 판의 상대적 운동 때문에 생겼대. 근데 여기서 무슨 운동하는데? 무슨 경기인데? 수렴형. 그럼 두 개가 부딪혀서 화산활동 때문에 생겼다 그 말이잖아. 바로 섭입을 해서 화산활동이 생겼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 두 개 판이 만나서 섭입하게 되면 참고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잖아, 맞지? 근데 판의 경계는 우리 지표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섭입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우리 지표상에 드러난 지진과 화산활동은 섭입 당한 쪽이야, 섭입 한 쪽이야? 당한 쪽. 그러면 바로 이 A쪽, A 왼쪽에서 화산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A라는 놈이 왼쪽이 섭입을 당한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해구가 판의 경계가 될 것이고 지금 왼쪽으로 섭입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섭입하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고 물 공급받은 멘틀이 용융점 낮아지면서 마그마 만들고 그러면서 분출하는 거잖아, 맞지? 지금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난 겁니다. 됐지?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 자, P 지점 5km보다 깊다. P 5km. 자, 8초 나왔네. 6천이었잖아, 맞지? 근데 어쩌면 2분의 1 VT 계산해보면 자, 지금 1500에다가 8초 곱한 거. 근데 그럼 1500에 4를 곱하는 거잖아, 맞지? 6천 나올 겁니다. 어쩌면 6km, 5km보다 깊다? 맞다. A점 속간판이 이동 방향은 동쪽이다. 자, 참고로 두 판의 이동 방향이 어떻다 그랬죠? 동쪽 또는 서쪽이라고 그랬어. 근데 서로 수렴이잖아. 수렴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려면 반대로 움직일 건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충돌하는 이방이 되는 거지.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오른쪽인 동쪽, 자 C 같은 경우는 왼쪽인 서쪽이 되는 거지. 됐지? 자, 됐고. 자, 판의 밀도 물어봤습니다. 밀도 A점 속간판이 C점 속간판. 자, 밀도 큰 놈이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파고든 게 C쪽이니까 이놈이 더 밀도 크다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동일 경도. 자, 동일한 경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지금 세로줄 경도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자의 극의 위치를 나타냈는데 고지자의 극은 이런 거잖아, 맞지? 암석들이 생성될 때 이놈들이 마그마가 분출되고 이들이 굳을 때 그 당시 지자기에 의해서 자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들이 굳어버리지. 그러면서 자기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자기 정보 가지고 그 암석 생성 당시에 지자기 극의 위치가 바로 고지자의 극이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런 거지. 자, 참고로 나와볼게. 위도와 복각. 원래 비슷한 값이죠. 맞지? 근데 나처럼 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 두 개 거의 같다라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근데 나의 자료가 나왔다면 두 개가 일치합니까? 완벽하게? 아니지. 완벽하게 일치했다면 이 그래프는 직선이 돼요. 일치하지 않는 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왔단 말은 현재 현재 보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서로 비교해보라 그 말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럼 가볼게. 220MA부터 현재까지 이동 방향은 북쪽이다. 자, 현재 위치 나와 있죠? 그러면 220, 이때 위치를 잡으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 있지. 문제에서 경도를 따라 움직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경도 따라 움직이다 말은 위로 북쪽 가거나 또는 남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 말이잖아. 그러면 220, 자, 봐봐. 항상 보기가 이게 나오는데, 전 해줄게. 단조상이 나오는데, 고지자의 극은 고지자의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산극. 봐. 지자기 극, 지리산 극 두 개 같단 말이지. 그런데 지리산 복권의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 말은 지자의 극도 위치가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변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정상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변해. 뭐라 돼? 생각하지 마. 두 개가 같다. 위치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 주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좀 크게 해볼게. 자, 지궤는 지금 위도가 나와 있는데 0, 30, 60 그 사이에 15가 될 거잖아, 맞지? 지금 현재 지궤는 15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20MA 때는 고지자의 극이 여기 75도 상 여기 있어. 됐나? 자, 그러면 봐봐. 자, 지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지. 220, 이 지궤에 있는 220MA 때 생성된 암석들이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여기 지자극이 있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정보를 가지고 굳었잖아. 맞나? 자, 몇 도 차이 나죠? 15도와 75도, 60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방향으로 60도 가면 지자극이 있어라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서 굳었어. 정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자, 그럼 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지자기 극과 지상극은 어떻다고? 같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고지자기 극도 원래는 어디 있었다? 이 고지자기 극도, 지자기 극도 원래 지리산 북극 여기 있어 이 말이잖아. 원래는 여기 있어 이 말이지. 원래 태어날 때 고향은 여기라 이 말이야. 원래 생성 당시에는. 됩니까? 자, 그러면 이놈을 보내봅시다. 원래 위치로 보내야지. 근데 다시
정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방향으로 60도 가면 지자극이 있어라는 이 정보는 안 변하지. 그러면 만약에 고지자극이 움직이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 지게도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그 정보가 변하지 않게. 봐, 이런 거야. 자,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지자극이 있어. 정보는 안 변해. 맞습니까? 정보가 안 변하려면 지게도 땅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세트로 보내는 겁니다. 두 개를 세트로. 이 항상 이런 식이야. 세트로 보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 자, 세트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 지자기극을 고지자기극을 원래 고향의 지리산극으로. 근데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됩니까? 자, 보내볼게. 이놈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생성 당시의 위치가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지게의 위치는 여기였어.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죠? 30도로 와, 자, 15도로 와 있지? 그러면 이놈이 내려오면서 이놈이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그대로 굳어 있잖아, 맞지? 정보가 그대로 굳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알려준 정보가 그대로 굳어 있기 때문에 이놈가 75도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동된 거, 현재.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가면. 자, 원래는 지금 이동해서 지금 여기 이놈 지게가 원래 220mA일 때는 여기 있었잖아, 맞지? 220대는 여기 30도에. 현재 위치는 여기 되겠죠? 맞지? 220mA란 말은 어쨌거나 과거잖아. 현재는 여기고.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이놈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 말은 현재 아래쪽 남쪽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북쪽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남쪽으로 이동했다. 됐지? 자, 고지자기 복각은 220mA, 그리고 310mA. 자, 복각은 행성 당시의 위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거의 비슷한 값으로. 맞지? 그러면 원래는 나의 자료를 활용해야 되지만, 참고로 지금 220과 310 같은 경우는 차이가 확 나거든.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굳이 나의 자료를 활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라. 아까 220이 여기 있잖아, 맞지? 지게의 위치가. 아까 찾아본 게. 그럼 똑같은 원리로. 자, 지금 310이야. 310. 자, 310 한번 보겠습니다. 310. 자, 310. 여기가 지금 고지자의 극이잖아. 근데 이놈의 고향이 어디라고? 지상 극이라고. 이놈 보내야 되지. 그럼 이놈 보낼 때 땅 가만히 있어? 아니지.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310일 때, 310m일 때, 이때 대륙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 됩니까? 그러면 220m일 때 대륙 위치, 310일 때 대륙 위치 나왔지? 차이 아주 크잖아. 위도 차이가 아주 크니까 한쪽 굳이 나의 자를 활용할 필요 없다는 거야. 됐나? 그 위도가 비슷할 거니까 맞지? 그러면 310과 220 중에 누가 더 고위도입니까? 310이 더 고위도지? 그럼 이때 이제 복각이 훨씬 더 크겠지. 됐나? 그렇게 찾는 거고. 자, D가 한번 볼게. 고지의 복각 변화량. 자, 복각 변화량. 이제 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한번 볼게. 아까 250과 220, 310과 280 위치 다 잡아야 되는 거지. 다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50부터 잡아볼게. 250. 자, 원래 대륙 위치 잡아볼게. 자, 250이면 지궤에서 250 고지자의 극까지 몇 도 차이 나죠? 한 칸이 15도씩. 몇 도 차이 나? 45도 차이 나지? 근데 이놈을 지리산 극으로 보낼 거잖아. 맞지? 90으로 보낼 거니까 45도 차이 날 거야. 그럼 90에서 45도 내려오면 45도에 있겠네. 그래서 대륙 위치가 45도 여기 있는 거야. 이게 250대. 됐지? 자, 마찬가지 이제 310은 알고 있으니까 280. 280은 여기 볼게. 여기 이만큼 여기 위치 될 거잖아. 맞지? 고지자극 280대. 자, 지금 지구가 몇 도 차이 나죠? 두 칸? 30도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을 280mA를 고지자의 극으로 보내면 역시 30도 떨어진 곳에 대륙이 있겠지. 맞지? 그럼 이놈은 여기 60도 여기 있겠지. 됐나요? 봐봐. 310, 280, 250, 210 계속 경도 따라서 남쪽 왔네. 됩니까? 자, 그러면 뭐 봐봐. 그러면 220과 250. 자, 여기 보면 45도와 30인가 15도 차이 나죠. 맞나? 그리고 지금 310과 280도, 지금 75도와 60도이기 때문에 위도는 역시 15도 차이 납니다. 위도 차이 똑같네. 위도 차이 똑같으면 복각 차이도 똑같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나를 이용해서 활용해라, 확인해라. 됩니까? 자,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위도를 다 나타내면 30도, 45도, 그리고 60도, 75도잖아, 맞지? 됐나? 자, 그럼 먼저 자, 참고로 아까 45도부터 보겠습니다. 45도. 45도. 자, 45도 쭉 왔더니 이게 복각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220대는 30도. 자, 30도 쭉 왔더니 복각 이거잖아.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75도와 역시 60도 확인해. 70도. 70, 자, 75도. 75도 복각 이만큼. 그리고
280일 때 60도 쭉 오면 요만큼. 됐습니까? 자, 복각의 차이란 말은 바로 이 가로축 이 값의 차이잖아. 봤더니 요만큼 차이 나는 거지. 됐죠? 바로 왼쪽인 현재 220부터 250까지 그 차이가 더 크다는 거지. 됩니까?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아래로 오목한 구조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거지. 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어떤 문제는 회전시키는 것도 있어. 근데 회전시킬 때는 같은 거리만큼 가면 안 됩니다. 둘이 같이 두고 같은 각만큼 회전시켜야 돼. 세트로. 근데 문제에서 이걸 직선으로 이동시킬 건지 또는 회전시킬 건지는 정보 다 나와 있어. 웬만한 거 아니면 다 직선 이동시키는 거. 됩니까? 같은 거리만큼 같은 방향.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대기 대순환 나와 있는데, 자, 연평균, 남북 방향의 연평균 속도. 그 말은 수평 방향이지. 남북이지만. 수평 방향이죠. 자, 그리고 연직, 위아래 방향.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 대순환 나와 있는데, 자, 원래는 커다란 하나의 순환이지만 헤들리, 페렐, 극.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바뀌잖아, 맞지? 자, 바뀔 건데, 이 단면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참고로 여러분들 잘 따져보실 게 바로 이 적도 부분입니다. 적도 부분에서 남북 방향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뭐냐면, 이 작년 수능 문제 비슷한 거야. 거의 비슷해, 이 수능 문제하고. 묻는 걸 조금씩 바꾼 거야. 자, 볼게. 그럼 올해는 안 나오겠지, 이건.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적도 부분에서 상승률이 일어나잖아, 맞지? 근데 상승이 일어나는 게 적도에 딱 직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어느 영역을 이루고 올라오겠지. 그러면, 자, 북반구도 상승, 남반구도 적도 부분에서 막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상승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리고 지금 북쪽이나 남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 이동이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들 상층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작년 수능 문제는 지표 보고 물어봤어. 근데 이 문제는 상층이야. 그러면 상층 위에. 자, 북반구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쭉 가고 있죠. 고緯도로. 맞지? 그러면 원래 풍향이라는 게 불어 오는 방향이야, 불어 가는 방향이야? 불어 오는 방향. 그럼 이놈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거니까 남풍이 되는 거지. 자, 참고로 남반구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현재 북에서 남으로. 그 말은 북풍이라 그 말이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남풍 그리고 상승 플러스 잡았어.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되는 게 바로 현재 모두 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상승하는 것은 남반구도 북반구도 모두 다 플러스죠. 그리고 남풍은 플러스, 북풍은 마이너스라 그랬지? 됐나? 그러면 실선과 점선 중에 적도 부분에서 둘 다 플러스 나오는 게 바로 연직방이다. 그 말이지. 실선과 점선 중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나온다면 이거는 남북방이 된다. 그 말이지.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게 누굽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둘 다, 북방구든 남방구든 둘 다 플러스 값이죠? 바로 니은이 둘 다 플러스인 연직방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실선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나눠지지? 이게 바로 남북방이 그 말이지. 그래서 연직이 누군지 남북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문제 또 알 수 있는 게 이것도 작년 문제 똑같아. 어디가 북반구고 남반구인지. 지금 밑에 위도 보게 되면 60도, 60도 나와 있지만 어디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안 나와 있지. 참고로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구분이 돼야 되거든.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북반구라면 아까 이 파란색이 바로 남북 방향이잖아, 맞지? 플러스 값일 때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남북 방향 플러스일 때 플러스 북반구죠? 그리고 남북 방향에서 마이너스 값은 요거 남반구잖아. 맞나?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선 실선에서 플러스 값 가지는 것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이 북반구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른쪽이 북반구, 왼쪽이 남반구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 자, 기역은 상층 바람의 연직 방향. 기역이 연직이냐? 아니지. 남북이었죠? 틀렸고. 자, 지표 부근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공기 발산. 자, 지표 부분 그랬어. 발산 일어나려면 상승 기류입니까? 하강 기류입니까? 하강에서 쏟아져 내려와야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니야. 맞지? 하강 기류입니다. 근데 하강 기류가 일어나는 것은 30도와 극부근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극도 안 나왔잖아. 그럼 30도밖에 없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는 뭐라 부르죠? 아열대, 고압대. 됐나? 자, 30도 부분 아열대, 고압대. 자, 그러면 30도 해당되는 것. 지금 A 같은 경우에 30도 맞습니까? 맞죠? 자, B는 적도 부분이지. 적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상승하는 곳이. 공기 수렴해서 상승하는 거잖아. 맞지? 반대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A가
I열 때 고압 때 P가 지금 현재 보면 요 상승하는 거 적도부. 됐지? 자, 북태평양 해류는 C의 해역에 나타난다. 북태평양 해류. 자, 북태평양 해류는 표층 해류는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거잖아. 어느 바람에 의한 겁니까, 이거? 어느 바람에 의한 거? 편서풍에 의한 거. 자, 이 위치. 여러분들 요거 다 아셔야 돼. 요거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대표적인 태평양과 대상의 난류, 한류는 다 알아야 돼. 모두 다 수능에 나왔어. 다 아셔야 돼. 자, 근데 북태평양 해류는 여기 잘 맞지? 태평양 중에서도 북반구에 있는 태평양 해류. 됩니까? 바로 편서풍에 의한 거. 됐나요? 자, 근데 남반구는 편서풍에 의한 건 남극 주변에서 남극 순환율이지. 이 남극 순환율을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남극 순환율을 다른 말로 서풍 피류. 서풍에 의해서 당할 피자. 서풍에 의해서 당해서 만들어진 거. 됩니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극 순환율 대신 서풍 피류라는 말 나오거든. 서풍 피류. 됐나? 자, 어쨌거나 자, 북대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 북태평양 해류 말고 만약 북대서양이었다면 뭐라 이름 붙일까? 똑같아. 뭐라 붙일까? 멕시코 만류 지나서 이거 생기는 거. 똑같아. 북대서양 해류. 됩니까? 참고로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 크로시오,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북쪽 대해류 따라서 다시 돌잖아, 맞지? 이게 아열대 순환. 자, 대서양이라면 멕시코, 북대서양, 그 내려오면 뭐 있죠? 알아야 돼. 카나리아. 역시 또 북쪽 대해일 거잖아, 맞지? 참고로 난류 이름 다 아셔야 됩니다. 동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브라질. 그리고 이 브라질 해류에 대응되는 게 뭐 있지? 수능이 다 나왔어. 뭐 있지? 벵겔라. 아프리카 지역명이야.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북태평양 해류는 일단 북태평양 해류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야. 아까 북반구에 그럼 북반구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아까 편서풍 30과 60 사이. 30과 60 사이 맞네, C는.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자, S의 중심액 원소 나와 있는데 별의 핵에서는 뭐 합니까? 핵융합 반응. 자,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주기율성부터 주기율 어느 시기부터 이야기했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주기율 단계 안에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은 핵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수소핵융합 반응. 그 말은 수소가 뭉쳐서 뭘 만들어? 헬륨을 만들어. 자, 원래 4개 수소를 뭉쳐가지고 한 개 헬륨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총 질량은 4개 수소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럼 남는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이 바로 에너지화 되는 거지. 델타 M이. 됐나? 자, 그러면 다시 볼게. 4개 수소가 헬륨 바뀐다. 어쨌든 수소가 헬륨 바뀔 거야. 그럼 수소 양은 줄어들고 헬륨은 생성될 거니까 늘어나겠지. 그러면 초기 단계에 줄어드는 것은 바로 수소다. 늘어나는 것은 헬륨이다. 그러면 현재 기억과 니은이 누군지는 구분되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어느덧 시간 지났다. 자, 여러분들 주기율성이 끝났다. 자, 주기율성이 끝나면 내부 압력, 밀어내는 내부 압력. 에너지 생성에 열 발생하면서 내부 압력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중력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두 개가 평형 상태에 있는 건 정력학적 평이라 그러지. 주기율성은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 주기율 끝났단 말은 내부에서 핵력 반응해야 안 돼. 에너지 생성 안 하는 거지. 끝난 거지. 에너지 생성 안 하면 내부 압력 어떻게 되죠? 줄어들지. 중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중력과 내부 압력 줄었다. 누가 더 큰 거야? 중력이. 그러면 이 중력이 더 힘이 크니까 수축하는 거지. 수축한단 말은 여러분들 수축한단 말은 중심력에서 낙하하는 거잖아. 그 말은 중력. 자,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 발생하는 거지.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하죠? 올리는 거지. 자, 원래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얼마입니까? 온도가 1000만 K.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얼마지?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K. 자, 그래 온도를 계속 높이면서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는 거죠. 맞나?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이 단계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거성 단계가 되면 이제 자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3개 헬륨 뭉쳐가지고 1개 탄소를 만드는 거지.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핵융합 반응은 좀 더 작은 놈을 뭉쳐가지고 큰 놈을 만들 건데 총 질량은 감소해. 뭐까지 만들죠? 핵융합 반응 뭐까지 만들어?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철보다 무거운 옷은 어떻게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때문에. 됐나? 자, 어쨌거나 헬륨이 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헬륨은 양이 줄어들고 탄소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헬륨 기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없던 디귿이 생성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됐나? 그래서 디귿이 탄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헬륨이 아니라 탄소. 자, 주결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평균 온도가 S가 태양보다 높다. 자,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자, 태양은 몇 층 구조? 태양은 3층 구조지. 핵과 복사층과 대류층. 근데 질량이 큰 놈들은 2층 구조를 가지지. 대류핵과 복사층. 그러면 질량이 크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 정도야? 얼마 정도죠? 1.5 태양 질량 또는 2 태양 질량 이상입니다. 그리고 2 태양 질량 이상이면 pp와 CNO 기억납니까? 순수 핵융합 반응 중에 pp와 CNO가 있는데 바로 2 태양 질량보다 작으면 pp가 더 우세하고 2 태양 정도면 크면 CNO가 우세하고 여기까지 물을 수가 있어. 자, 어쨌거나 지금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면 대류층은 제일 바깥쪽에 그리고 질량이 크다면 중심 쪽에 대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나? 자, 그런데 자, 봐봐. 자, 대류가 일어나는데 원래 주계열성은 질량, 크기, 아까 표면 온도, 광도, 진화수 다 비례한다고 그랬죠? 맞지? 그러면 두 놈 중에 누가 더 큰 별인지, 누가 더 질량 큰지, S와 태양 중에 누가 더 질량 큰지를 판별해야 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나온 자료 중에 뭐 있지? 나이 있잖아, 나이. 자, 나이가 있잖아. 참고로 질량이 클수록 진화수도 빠르다 그랬습니다. 수명이 짧은 거지. 자, 우리 태양의 지금 나이가 얼마죠? 50억입니다. 지구보다 나이 많지, 지구 46억인데. 당연히 태양이 먼저지. 자, 근데 이놈의 수명은 100억이야. 100억이야. 아직 50억 남았어. 어쨌든 태양의 수명은 100억이야. 그런데 이놈은 지금 봐봐. 나이 1000만 년 나와 있는데 단인데 참고로 주결성이 전체 진화 단계 약 90% 차지하잖아. 약 90%가 주결 끝난 게 8천만 년이야. 그럼 아직 한 10% 남았겠지. 그럼 이놈 한 9천만 년, 1억도 채 안 되겠지. 됩니까? 그럼 이놈의 수명은 1억도 안 돼. 근데 우리 태양은 100억이야. 그럼 이놈 질량이 크단 말이야, 작단 말이야. 수명이 짧으니까 질량이 큰 놈이지. 그러면 질량이 크다면 자, 오른쪽처럼 2층 구조일 수도 있는 거야. 중심이니까 온도 높겠죠? 그리고 같은 이 3층 구조라 하더라도 질량 크면 표면온도 어떻다고? 높다고. 같은 3층 구조라 하더라도 이놈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표면온도 높겠지. 어떤 경우라도 표면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 실제로는 이 계산해 보게 되면 한 태양의 질량 한 5-6배 됩니다. 당연히 2층 구조 가질 거야. 그렇지만 이게 꼭 모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나? 자, 중심의 평균 밀도와 별의 평균 밀도. 자, 중심의 밀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는 무슨 단계라고? 거성 단계. 거성이 되려면 중심액은 뭐 했죠? 아까? 중력 수축했지? 중심은 밀도 높은 거지. 근데 바깥 외곽층은 수소 껍질의 연소에 의해서 바깥층의 수소핵력 반응해서 자, 이런 거지. 자, 중심 온도 높아질 때 수정 온도 높아질 때 주변도 덩달아 온도 올라가는 거지. 아직 주변에 수소 있어 없어? 중심액의 수소는 다 썼지만 주변에 아직 수소 있다 없다? 수소. 있는 거지. 이 수소가 같이 덩달아 온도 올라가면서 이 바깥층에서도 수액력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수소 껍질 연소. 자, 내가 점퍼를 입고 있는데 이 점퍼 열 나는 거야. 이 점퍼가 부푸는 거야. 그럼 전체 외곽 모습이 전체 외면적인 모습이 전체 다 커지는 거지. 이게 거성이죠. 맞습니까? 어쨌거나 이놈이 부풀었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밀도는 전체 밀도는 작아지겠지. 그럼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B가 더 큰 상태다. 근데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지. 됐나? B가 더 큰 겁니다. 참고로 주결성과 거성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죠? 주결성이죠. 왜냐면 주결성 그 내에서는 계속 질량 감소하면서 에너지화 시켜서 보내고 있는 거잖아. 시간 지날수록 질량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됐나? 자, 볼게. 15번. 자, 엘니뇨 문제인데 꼭 나와. 엘니뇨 꼭 나와. 꼭 나오는데 자, 지금 관측한 P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표층 수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압 편차 나와 있는데 참고로 원래 편차라는 것은 지금의 관측값에서 평균값 뺀 거야. 그래서 다른 말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이 없다면. 근데 가끔 이 두 개 앞뒤를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아주 드물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지금의 관측값에서 평균값 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자, 그리고 기억하실 게, 자, 지금 기압 나와 있는데, 참고로 기압과 관련된 게 뭐냐면 기온입니다.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야? 비례, 반비례.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입니다. 자, 생각해봐. 공기를 데웠어. 기온이 높아졌어. 공기 데워지면, 기온 높아지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밀도 작아지죠.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면 뭐합니까? 상승. 나를 누르고 있는 공기 일부.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는데 일부 공기가 올라갔어. 그럼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지. 뭐다? 저기압이라고. 됩니까? 그러면 기온과 기압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공기들의 기온은 바로 표층 수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수온이 높으면 그 위에 실려있는 공기들이 데워질 거잖아. 수온과 기온은 서로 비례관계야. 됐나? 그럼 결과적으로 표층 수온과 기압은 반비례라 그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 자, 엘니뇨. 엘니뇨 원인이 뭐죠? 무역풍의 약화. 라니냐는 무역풍의 강화. 자, 그러면 무역풍 때문에 봐봐. 자, 평상시는 무역풍이 불면서 참고로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형성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이 적도 해류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층에 있는 물들이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표층에 서쪽의 해수면이 높고 그리고 따뜻한 물들이 갔잖아, 맞지? 수온이 높고 됩니까?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는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해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게 바로 캘리포니아와 페루, 바로 한류지. 한류가 유입되고 있어. 근데 100%이 한류에서 채워진 게 아니잖아. 빠져나가서 한류가 유입되고 또 용승도 일어나죠. 어쨌든 용승이나 한류 유입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높아나죠? 동쪽은 낮은 거지. 그리고 반대로 서쪽은 온도가 높습니다. 따뜻한 물 모였으니까. 그러면 표층수온이 높기 때문에 공기를 잘 데우겠지. 그럼 공기를 데워서 공기 데워지면 가부에서 뭐 한다? 상승한다.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이 많고 비가 많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아주 습하고 비가 많잖아. 근데 같은 적도지만 이 페루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건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 자, 근데 봐봐. 자, 동서간에 오른쪽 동쪽과 왼쪽 서쪽 이 동서간에 지금 해수면 차이도 있고 수온 차이도 있고 수온 차이 있단 말은 무슨 차이도 있어? 기압 차이도 있겠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라면 이 동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약해지겠지. 근데 무역풍이 강해지면 라니냐라면 이 동서간의 차이가 커지겠지. 자, 지금 문제에서 이 동쪽 해역의 수온을 물어봤습니다. 동쪽의 수온을. 자, 만약 라니냐라면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지. 자, 강화되면 많이 빠져나오고 한류 유입 많고 용승 많아. 그럼 수온 어떻게 되죠? 수온 낮아지죠. 맞지? 자, 엘니뇨면 무역풍 약화되는 거지. 뭐냐면 원래 100씩 보내다가 50밖에 안 보내. 50밖에 안 보내. 그럼 지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한류 유입 용승도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지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가의 자료에서 동쪽 해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따져본 거야. 그래서 라니아라면 수온 감소, 엘니뇨라면 수온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와 B 세로축이 수온 나와 있는데 플러스 되는 게 증가하는 거지. 마이너스 되는 게 감소하는 거지. 아까 증가하는 게 누구라고? 동쪽 해역? 엘니뇨라고. 그럼 A가 엘니뇨, B가 라니아가 되는 거지. 됐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나를 한번 볼게. 자, 나의 여러분들 동서 다 볼 수 있지만 참고로 엘니뇨 감시 구역이 어디야? 페루 앞바다 여기죠. 여기 자료가 더 선명해. 그 동쪽을 좀 보시면 돼. 그럼 동쪽은 기압 증가했잖아? 동쪽에 기압이 증가했단 말은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기온 내려갔겠지. 기온이 내려갔다면 수온이 내려갔겠지. 수온이 내려갔단 말은 뭐야? 엘니뇨야, 라니냐야? 라니냐가 된 거지. 더 많이 보내서 찬물 한류 많이 들어오고 용수도 강해진 거지. 바로 그러면 나가 바로 라니냐 그 말이지. 됐죠? 자, 그러면 나는 B 됐고 적도분 해역의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동태평양 해수 높이. 자, 여러분들 해수면 높이 차이든 수온 차이든 기압 차이든 이 동서간의 차이는 뭐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그러면 이 동서간의 차이가 지금 라니아 때는 더 바람이 센 거죠. 그럼 라니아 때는 이 차이가 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라니아 때는 더 커지는 거지. 그런데 피 값이 가로축인데 오히려 라니아 때가 더 작잖아, 피가. 만약에 이 피, 자, 피란 놈이 이 해수면 높이 차이였다면 라니아 때 그 차이가 더 커졌을 거야. 그러면 이놈이 더 왼쪽 있으면 안 되지. 오른쪽 가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됐고. 자, 가봅시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기상위성 관측한 적외 방출돼 있는데, 자, 기상위성 적외 방출. 참고 이거는 구름 상대로 높이를 말하는 거지. 맞나? 자, 상대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다.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서태평양을 했어. 아까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서 구름을
잘 만들고 상승시키는 거잖아. 그럼 수온이 높을수록 상승기로 강하겠죠. 그럼 수온이 높으면 상승기로 강해서 높게 되는 거야. 말은 자 높은 곳은 온도가 낮은 거잖아. 됩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오히려 항단 높이는 높고 온도는 낮을 겁니다. 에너지는 적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더 여기 서태평양 수온이 높죠? 엘니뇨의 라니냐야. 라니냐죠. 무역풍이 강해서 따뜻한 물을 더 많이 보내는 거지. 수온이 더 높아지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자 구름 자 상당히 높이를 비교할 건데 라니냐 때가 더 높을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높을수록 현재 상승기로 강할 거니까 자 P일 때가 오히려 더 뭐다? 온도가 낮겠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복사 에너지 마찬가지야. 온도가 높단 말은 복사 에너지 많이 방출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그래서 적외선 방출 에너지란 말은 바로 구름이 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온도에서 결정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라니나 때 더 높게 치솟고 온도가 낮아서 더 적은 에너지를 낼 것이다. 낮은 구름인 엘니뇨 때 더 많이 낼 것이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문학적 요인인데 ABC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자전축 경사 그리고 경사각 변화 나와 있는데 자, 문장 가볼게. 원래 지구 외적 요인들 세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에서 각 반구의 계절을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일단 이게 기본. 자, 그럼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있고 북반구 기준 문제가 잘 나오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왼쪽 자, 태양빛이 쭉 갈 건데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지금 북반구가 더 많은 빛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 되는 거고 남반구는 겨울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반대 위치 오게 되면 오히려 적도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남반구가 더 많은 빛을 받는다. 북반구가 적은 빛을 받는다.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 되는 거지. 바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자, 그리고 북극, 상극, 북반구, 상공에서 보게 되면 이 공전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겨울 다음에 봄, 그리고 여름 다음에 가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특히 태양의 위치를 가까울 때는 뭐라 부릅니까? 이 위치 이름을 태양이 가깝다? 근일점이라 하지. 참고로 근일점일 때 북반구 계절은 뭐다? 겨울. 꼭 기억하셔야 돼. 잘 나오잖아, 맞지? 이건 기본적인 지식 깔고 푸는 문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현재 북반구가 겨울일 때 근일점이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요인 뭐뭐 있습니까? 이심률 변화와 세차 운동과 지구 경사각 변화 세 가지가 있지? 자, 그러면 이심률 같은 경우에 주기가 얼마 되죠? 이심률 변화 주기 알아야 돼. 얼마? 약 10만 년. 기억납니까? 자, 정확한 값을 모르더라도 세개 순서는 아셔야 돼요.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는. 왜냐하면 주기 관련된 그래프가 나오잖아. 맞지? 그랬을 때 각각 누군지를 안 알려줘. 그러면 주기 길이를 가지고 각각 누군지를 구분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순위 정도는 크기가 누가 큰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심률은 지구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인데 이게 찌그러져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지구라는 팽이가 돌고 있을 때 달이 또는 태양의 인력 받아가지고 이 휘청거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걸 말합니다. 주기는 26,000년. 가장 짧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자주축 기울기, 경사, 변화. 현재는 23.5도지만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합니다. 지금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지구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지? 지구 자주축 기울기 때문에. 맞나? 그러면 기울기가 심해질수록 계절 변화 정도는 심해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배웠던 세차 운동의 20년 같은 경우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 경향은 반대야. 얘는 같은 경향으로 변하고. 둘 다 연교차 커지거나 됩니까? 근데 세차 운동과 20일 같은 경우는 서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반대 경향으로 변합니다. 한쪽이 연교차 커지면 한쪽 연교차 작아집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전축 경사 방향 이게 바로 축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이걸 세차 운동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 참고로 계절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반구를 특정하지 않았어. 지구 전체가 받는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라는 공이 받는 전체 양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 참고로 세차 운동이란 C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 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심률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변화시키는 이심률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 B 한번 볼게. 자, 하나만 더. 원래 이심률, 원래 이심률 변화는 참고로 지구 공전 궤도가 타원 모양인데 이게 찌그러진 정도의 변화라 그랬어. 근데 정확한 말은 뭐냐면 이자가 떨어질 이자입니다. 심자가 중심 그 말이야. 타원 궤도가 있다면 타원은 두 개 초점이 있습니다. 두 개 초점이 있는데 두 개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에 지금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원래 완벽한 원이라면 중심에 초점이 다 모여있는. 근데 이걸 찌그러뜨리면 초점이 분리돼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많이 찌그러질수록 초점이 분리돼 나옵니다. 자,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는데 이 궤도가 좀 더 많이 찌그러졌어. 더 많이 눌러버린 거지. 그럼 초점 어떻게 된다? 중심으로 중심 바깥으로. 중심 바깥 더 먼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거지. 됐나? 근데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초점에. 그래서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근일점 거리는 더 짧아지고 가까워지고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그래서 일단 이심률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거 굳이 그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 거리는 감소하고 원일점 거리는 증가하고 이게 바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심률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심률 변화에 따른 원일점 거리 변화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B 같은 경우에, 자, B일 때, 현재보다 이심률이 0.02에서 0.04로 이심률 커졌지.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 거리 어떻게 된다? 원일점 거리 멀어진다. 그러면 원일점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빛은 적게 받겠지. 됩니까? 그래서 B일 때 현재 적게 받을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B가 더 많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안 맞다. 그 말이지. 그죠? 멀어져서 안 받는 겁니다. 자, 참고로 기억과 니은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지. 자, 니은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큰 시기는 A와 C, B를 제외시켰어. B는 아니라 그랬지? 자, B는 참고로 기억에서 벌써 해결됐잖아. 자, B에서 원일점 그랬죠. 참고로 북반구의 원일점일 때 북반구는 무슨 계절이죠? 여름 되겠죠? 북반구의 원일점. 맞나? 원일점일 때 북반구는 여름 될 거잖아. 맞지? 그런데 B에 의해서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죠? 멀어졌지. 그러면 북반구의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난로가 멀어졌기 때문에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현재 B일 때 북반구 여름 온도는 내려갈 겁니다. 태양이란 난로가 멀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름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은 겨울 온도 어떻게 될까? 다 반대야. 겨울 온도 올라오는 거지. 연교차 작아지는 거지. B는 연교차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C가 커지는데 한번 볼 건데, 한번 볼게. A와 C. 자, A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와 달라진 건 뭐냐면 경사각이 달라졌습니다. 경사가 커졌지. 자, 계절 변화 생긴 이유가 연교차 생긴 이유가 이 경사각 때문이지. 그럼 경사각이 커졌기 때문에 연교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쉽죠? 가장 쉬운 게 이놈입니다. 자, 두 번째. 자, C 한번 볼게.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C 같은 경우는 뭐가 달랐냐면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졌지. 기울어진 방향이. 자, 생각해 볼게. 자, 지금 원래 이게 왼쪽이 현재 모습이고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진 게 바로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심률 변화나 또는 세차 운동이나 참고로 기온 변화, 어떤 특정 방구의 특정 계절의 온도 변화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입니다. 자, 이게 여름 그리고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되면 계절 바뀌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참고로 자, 이거 여름 거리가 이만큼이었어, 현재는. 그런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여름 거리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지. 맞나? 그럼 여름 기온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겨울은 오히려 현재 가까웠다 겨울이 멀어지는 거죠? 맞지? 그럼 겨울 기온은 난로가 멀었으면 겨울 기온은 내려가겠지. 여름 기온 올라가고 겨울 기온 내려갈 거니까 연료차가 커진다는 거지. 어쨌거나 20줄 변화나 세차 운동이나 특정 방구의 특정 계절의 온도 변화를 묻는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교차가 커질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C도 연교차 커진 거 맞다. 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의 평균 기온 현재보다 높은 시기 A, B. 자, 이제 남반구를 물어봤습니다. 남반구. 자, 그리고 근일점에 위치할 때라 그랬어. 근일점. 자, 그러면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일점에 있을 때 30도 S의 기온 변화. 자, 이게 현재 모습인데 남반구니까 북반구 계절이 반대가 되겠지. 오히려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 근일점에 있을 때 여름 됩니다. 이 상황이지. 자, 그러면 먼저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현재보다 A 됐을 때 경사가 커진 거잖아, 맞지? 근데 이 경사각 변화는
경사가 심할수록 계절변화 심한 거지. 근데 이거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다 똑같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남반구라 하더라도 현재 경사가 커지게 되면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계절 변화 정도 심해진다. 연교차 커질 거니까 현재 보면 기온변화 심할 수밖에 없겠지. 커지겠지. 됐나? 그리고 또 묻는 것이 연교차가 커진단 말은 여름 기온 어떻게 된단 말이죠? 여름 기온이? 연교차 커진단 말이에요. 여름 기온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근일점에 있을 때 온도 변화 물어봤으니까 근일점이 바로 여름이잖아. 여름 기온 올라가겠지. 그렇지? 맞습니다. 자, P 같은 경우는 자, P는 현재 자, 요거 20률 달라지는 거죠. 자, 20률이 달라진다. 그러면 태양은 근일점에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20률이 커지면 가까워지는 거지. 더 많이 찌그러지면서 중심으로부터 태양이 더 멀어질 거니까. 그 말은 근일점에 태양이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이지.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당연히 날로 가까워졌을 거니까 근일점일 때 온도가 올라가겠지. 됐나? 날로 가까워져서 근일점일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됐고. 자, C. 자, C 같은 경우에 달라진 것이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졌다. 자,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졌다. 자, C 같은 경우에 계절이 그래서 바뀌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근일점에서의 30도S의 기온 변화잖아. 자, 근데 근일점은 왼쪽 오른쪽에 이 오른쪽이 근일점이잖아. 근데 근일점은 현재는 여름이었다가 C가 되면 계절이 뭐가 되는 거야? 겨울로 바뀌는 거지. 같은 근일점인데.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는데 기온 어떻게 되지? 겨울이니까 기온이 내려가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기온이 겨울로 바뀌었으니까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A와 B는 기온이 올라가는 거지만 참고로 C는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다. 됐죠? 자, 넘어갈게. 자, 별의 물리량. 자, 이 문제는 별의 진화와도 내용과도 좀 관련성이 있잖아, 맞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주기혈성 2개, 거정 1개라 그랬어. 자, 그러면 반지름이 둘 다 똑같아. 별의 종류가 다르면 참고로 반지름 똑같으면 여러 가지 물리적 값들이 다를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두 놈이 아닐 가능성, 서로 다른 종류의 별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지만 절대 등급이 동일하다면 둘 다 같은 별이겠지. 자, 한번 볼게. 자, 지금 겉보기 등급 3과 1인데 참고로 이 거리. 자, 기억이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밝기는 어떻게 되죠? 거리가 멀어지면 밝기는 줄어들지, 어두워지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빛은 면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 거리가 400과 12. 참고로 이 두 놈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기 위해서 진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절대 등급 바로 안 구할게. 진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400에 있는 놈을 10이 있는 곳으로 가져올 거야. 그러면 400 멀리 있던 걸 12까지 데려온다면 아주 많이 가까워지겠지. 아주 많이 밝아지겠지. 참고로 이 거리 차이가 거의 33.3입니다. 근데 대충 계산하면 돼. 33.3인데 떨어지진 않아. 계속 쭉 나가. 근데 어쨌거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한 1100 나옵니다. 1100배 참고로 가까이 땡겨왔기 때문에 밝아진다. 그 말이지. 그럼 밝기가 1100배 밝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딸 수 있는 것은 1100배는 이거 다 계산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자, 요거 1100배는 100배 곱하기 11배 이렇게 되는 거지. 100배는 몇 등급? 5등급. 그러면 이제 11배. 요것도 이제는 등급을 생각하셔야 돼. 이 작년 수능 문제 작년부터 나왔던 형태야. 자, 한 등급이 얼마야? 2.5. 그러면 두 등급 차 2.5 곱하기 2.5는 6.25. 다시 또 2.5 곱하면 15.6 정도. 다시 또 2.5 곱하면 이건 더 쉽잖아. 100에서 2.5를 나누면 되지. 얼마야? 40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숫자는 대략적으로 이제 아셔야 된다. 됐나? 그러면 지금 11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6.25와 15.6 사이가 되겠지. 바로 2등급 차이와 3등급 차이 사이가 되겠지. 그럼 2점 몇 등급이 차이 난다. 그 말이에요. 됩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등급 더하기 2, 3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 그 말은 거의 7, 8등급 차이 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이 7, 8등급 차이 나는데 이놈을 가까이 땡겨왔잖아. 지금 3등급으로 보이는 애를 7, 8등급 더 밝게 나타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등급 밝아진다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7, 8 정도 빼면 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등급 된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그랬더니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을 같은 거리상에 놨더니 기억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근데 니은은 1등급을 가지고
훨씬 더 기억이 밝은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놈이죠? 크기는 똑같고. 누가 주결성 되는 거지?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결성은 참고로 크기와 질량과 표면 온도, 광도, 진화 속도 다 비례관계 가집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잖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다 비례관계 가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두 놈 봤더니 지금 기억이 월등히 지금 밝기가 밝잖아, 맞지? 근데 나머지 주결성 말고 뭐 있다고 지금? 적색, 거성, 적색, 적색. 표면 온도가 낮다고. 크기는 똑같은데 적색이라는 온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 밝기가 어두운 거지. 왜냐하면 광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광도는 R제곱 T사승. 자, 지금 R이 동일하기 때문에 T가 차이 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놈이 T가 월등히 높은 거다. 왜냐하면 적색 거성은 적색 온도가 낮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놈이 주결성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적색 거성과 주결성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자, 기억은 거성이다. 틀렸지? 주결성 될 거고. 질량은 니은과 디귿. 자, 요거 좀 헷갈리지. 참고로 니은과 디귿. 자, 한 놈은 거성이고 한 놈은 주결성이야. 근데 질량을 물어봤어. 자, 이들은 참고로 비교할 때 절대 등급 한번 따져보면 돼. 절대 등급 가지고.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절대 등급을 하려면 원래 절대 등급은 10파색에 갖다 놓는 거잖아. 근데 디귿은 2파색에 있어. 그러면 10파색에 갖다 놓으려면 5배 멀어지는 거지. 5배가 멀어지면 여러분들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거니까 25분의 1이 되겠지. 25분의 1이란 말은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죠?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100을 2점으로 나누면 40. 아까 얘기했잖아. 40과 지금 아까 얘기했던 15.6 사이가 되겠지. 바로 3과 4등급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럼 3.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지. 됩니까? 자, 3, 4등급 정도 변화가 생길 거다. 그 말은 자, 요놈. 자, 3, 4등급 정도 멀리 보내는 거잖아. 원래 2파색에 있는 놈을 10파색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3, 4 정도가 더 숫자로 커지는 거지. 그러면 원래 4등급이었으니까 4등급에서 3, 4등급 정도 더 어두워지려면 숫자를 더하면 거의 7, 8 정도 되는 거지. 거의 한 중간값 정도 될 거니까 한 7.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절대 등급은 7에서 8 사이 한 7.5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자, 니은도 한번 볼게. 니은 같은 경우에 자, 니은의 거리는 12입니다. 12. 거의 10파세에 가깝지. 그래서 이놈을 거의 뭐 절대 등급을 생각해도 돼. 근데 정확히 하자면 참고로 10파색, 12를 10파색으로 보내면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6분의 5 거리에 대한 역시 거리와 밝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그 식을 계산해 보면 한 1.5배 나옵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1.5배란 말은 원래 한 등급 차이가 2.5잖아. 그럼 1.5란 말은 0등급에서 1등 사이 한 0. 몇 등급 차이 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놈은 한 0. 몇 등급 차이 날 거야. 근데 지금 12에서 10으로 보냈기 때문에 더 밝아져 어두워져? 여러분한테 12에서 10으로 보냈어. 가까이 땡겨온 거야. 더 밝아지겠죠? 그럼 0. 몇 등급이 더 밝아질 거야. 숫자가 더 작아진다 그 말이지. 그러면 1에서 0. 몇 정도 빼면 이놈도 한 0. 몇 등급 되겠지. 그래서 절대 등급은 한 0에서 1, 한 0. 몇 등급 될 겁니다. 됐나? 자, 근데 생각해봐. 자, 니은은 봐봐. 절대 등급이 니은은 0. 몇 등급이고 그리고 디귿은 7. 몇 등급이야. 한 몇 등급 차이 나죠? 두 개가? 0. 얼마, 7. 얼마. 한 몇 등급? 한 7등급 차이 나는 거지. 됩니까? 두 개가 한 7등급 정도 차이 나는데 자, 요게 진짜 밝기잖아, 맞지? 절대 등급이니까. 근데 밝기를 결정하는 것, 광도를 결정하는 건 뭐다? R과 T다. 근데 R이 나와 있네. 1과 0.1로. 몇 배죠? 10배 차이 나지? 근데 R 제곱 쓸 거잖아. 10배니까 R 제곱하면 100 차이 나겠지. 바로 이 크기 차이에 의해서 밝기 100배 차이. 몇 등급 차이? 5등급. 요놈이 5등급을 까먹게 해주는 거지. 맞지? 자, 이놈은 볼게. 니은은 0. 몇 등급, 그리고 디귿은 7. 몇 등급. 한 7 정도 차이 날 건데 그 7 중에 5를 차이게 만드는 5 차이 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놈이다 이 말이지. 맞나? 그런데 아직도 얼마 차이 나죠? 2가 차이 나지. 누가 더 밝아? 누가 더 밝아? 니은이 더 밝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R의 효과는 벌써 배제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2등급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누구다? T가 되는 거야.
누가 온도 높은 겁니까? 니은이야, 디귿이야? 니은이죠, 니은. 요 놈이 지금 7등급 더 밟잖아, 맞지? 근데 7등급 더 밟은데 5등급 차이는 요 크기 때문이고, 나머지 2등급은 바로 온도 차이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원래 이놈, 자, 원래 주기혈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면 여러분들 온도 표면도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약간 낮아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온도 표면 온도가 낮아졌는데,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 낮아졌는데, 디귿은 그냥 주기혈성이지. 근데 이놈이 더 온도 더 낮다는 거지.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됩니까? 그 정도로 주기혈성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작은 놈이 된다 그 말이야. 그 정도 작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현재 자 니은 디귿보다 크다. 질량은 참고로 디귿이 그만큼 표현도가 아주 낮을 정도로 아주 작다는 것이. 됐습니까? 그 질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 기억의 절대 등급과 디귿의 절대 등급. 자, 이거 숫자 값을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그 더하는 거야. 자, 기억이 얼마쯤 나왔죠? 디귿이 아까 얼마 나왔지? 디귿이 7, 8. 이거 생각하면 한 7.5 정도 되겠죠? 7.5 정도 실제로 한 중간 정도 나와. 자, 7점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자, 기억. 자, 기억은 아까 여기서 했던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이건 12로 보낸 거였잖아. 이제는 진짜 절대 등급 구하려면, 카백을 절대 등급 구하는 위치는 어디로? 10으로 보내야 되는 거지. 40 차이 나지. 맞지? 그러면 400을 10으로 보낸단 말은 40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러면 밝기는 제곱할 거니까 1600배가 되겠지. 자, 1600. 1600이란 말은 100 곱하기 16이죠. 100은 몇 등급? 5등급. 16은 아까 15.6과 비슷하잖아. 몇 등급? 3등급. 근데 15.6보다 약간 크니까 3등급보다 약간 더 붙어서 붙겠지. 됩니까? 자, 그 말은 5등급과 3등급 실제 약 8등급 약간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3이니까 자, 절대 등급 생각해 보면 자, 얘 3이었으니까 생각하면 한 8점 얼마, 마이너스 8점 얼마 될 거잖아, 맞지? 원래 절대 등급 나타낸 게 5에서 3까지 아까 8 약간 큰 값이었잖아. 그러면 이게 플러스 3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한 5점 조금 넘게 나오겠지. 한 마이너스 5 정도 나오겠지. 됩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 초반대 값을 가지는 거고, 자, 디귿은 7 중반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거고, 디귿은 한 7.5 정도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5와 7.5니까, 자, 둘의 합은 2.5가 되지. 그러면 이 값은 4보다 크다. 틀렸다가 되겠지? 자, 20번. 자, 방사성 원소 XY 자원수 함량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자원소야. 자, Y 함량은 처음량이 4분의 1. 자, 4분의 1이란 말은 반감을 두 번 한 것. 자, B에는 X가 있는데 역시 처음량이 4분의 1, 반감을 두 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자, 50% 자원소가 50% 역시 이 반감기를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 X는 반감기가 1호인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Y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절대 연령할 때 원래 이 그래프는 계속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은 방사성 원소가 원래 1이었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바로 방사성 원소의 변화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원소 대신에 방사성 원소를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방사성 원소 Y 같은 경우에 자원소가 24란 말은 둘의 합은 100%로 100으로 유지가 될 거니까 현재 24일 때 바로 방사성소 Y 같은 경우는 100에서 24를 뺀 현재 그 값 76이 되겠지. 자, 그리고 81일 때는 Y는 19가 될 겁니다. 자, 76과 19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76과 19, 바로 76의 반이 38, 38의 반이 19. 그 말은 반감 두 번 했다. 그 말입니다.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반감을 두 번 한 것이다. 자, 그 말은 자, 시간 t에서 1 플러스 t까지 바로 1억이 지나는 동안 반감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반감기는 그 반 0.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반감기는 0.5억입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X의 함량이 처음량이 4분의 1이니까 자 1억짜리가 두 번 바로 2억 되는 거고 자 Y, A 볼게. A 같은 경우는 Y가 현재 4분의 1 반감 두 번 한 거니까 0.5억짜리가 두 번 바로 1억이 됩니다. 자 기억 A와 B의 절대 연령차는 자 4T 억년보다 크다.
참고로 둘의 차는 2억과 1억이니까 바로 1억이 되겠지. 그러면 1억이 4t억,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건데, 자, t라는 것은 y가 현재 76%가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자원소가 24가 되는 것, 바로 방사성 원소가 100에서 76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현해왔던 방사성 원소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100에서 75가 되는 시간, 75가 50이 되는 시간. 근데 100에서 75가 되는 시간이 더 짧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의 반감기가 0.5억이니까 100에서 75가 되는 시간은 반감기의 반인 0.25억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 100에서 75 되는 것보다 100에서 76 되는 건 더 짧을 거니까, 시간이 더 짧을 거니까 당연히 이 역시 반감기 반인 0.25억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게 4t면 당연히 0.25의 4배, 1억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겠지. 자, 니은 현재 B에서 포함된 Y 그리고 A에 포함된 X 함량되어 있는데, 자, B에는 현재 B는 나이가 2억입니다. 자, 그러면 Y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2억년 Y는 반감기가 0.5억이니까 0.5억이 4번 돼야 2억 되는 거지. 그 말은 반감을 4번 한 것. 자, A 같은 경우는 X 함량 물어봤는데 A의 나이는 1억, X의 반감기는 1억입니다. 그 말은 반감을 한 번 한 것.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감 4회, 그 말은 2분의 1, 4번 곱한 16분의 1. 자, 그리고 X는 현재 반감 1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1분의 2분의 1 바로 8 되는 거 맞죠? 자, 디귿. 현재로부터 1억 년 지났을 때 B의 포함된 Y 함량과 자원소 함량 나와 있는데, 현재로부터 1억 년 지났을 때야. 그런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생성되고 2억이 지난 상태야. 그 말은 생성되고 2억 지난 게 지금인데, 여기서 1억 더 바로 생성 이후에 3억이 지났을 때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럼 Y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0.5억이니까 바로 3억은 바로 6번 되는 거지. 그러면 반감을 6번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Y 같은 경우에 자, 1에서 2분의 1, 4분의 1 쭉 해가지고 반감을 6번 하게 되면 바로 64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서 64라는 것은 방사능 원소 Y와 자원소의 합이 바로 64라,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Y가 바로 1이기 때문에 나머지 63이 Y의 자원소 함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64분의 63. 결과적으로 1분의 63, 6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